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 몸은 쉬는데 마음은 왜 계속 바쁘지? 네,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천천히 움직이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분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기억, 미래의 걱정,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밀려갑니다. 마치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말이죠. 잠시도 쉬지 않고 요동치는 마음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최고의 철학자이자 성리학의 대가로 칭송받는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는 비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이 한마디에 담긴 깊은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특히나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며 수많은 생각과 마주하는 시니어 여러분께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고요한 마음의 힘에 대해 퇴계 이황 선생님의 가르침을 빌려 여러분과 함께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고 삶의 무거운 짐이 한층 가벼워지며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퇴계 이황 선생님이 안내하는 고요함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퇴계 선생님은 평생 동안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 흔들리면 흐려지고 고요하면 맑아진다. 이 비유는 정말 탁월합니다. 물이 흔들리면 바닥에 진흙이 떠올라 뿌옇게 흐려지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온갖 감정과 생각에 휘둘리면 혼란스러워지고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마치 거울에 김이 서리면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듯 마음이 흐려지면 진실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물이 고요하면 그 깊이를 꿰뚫어 볼 수 있듯이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의 본질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명경지수와 같이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비출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계 선생님이 말한 고요함은 단순히 아무 생각이 없는 멍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는 이러한 상태를 진정한 고요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퇴계가 말한 고요함은 생각은 있지만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 즉 마음의 주도권을 자신이 굳건히 쥐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내면의 감정에 의해 이리저리 요동치는 수동적인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중심을 잡고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도 그 화에 완전히 사로잡혀 격정에 휩싸이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마치 자신이 영화를 보는 관객처럼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고요함입니다.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아 잠 못 이루는 밤에도 그 걱정에 짓눌리지 않고 걱정이라는 감정 자체를 인지하되 그것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음. 걱정의 실체를 직시하면서도 그 그림자에 갇히지 않는 힘이죠. 이것이 고요함입니다. 외로움이 밀려와 마음 한구석이 시릴 때도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갇혀 슬픔에 빠져들지 않고 외로움을 하나의 감정으로 받아들이되 흔들리지 않는 마음. 외로움의 감정을 인정하지만 그 감정에 잠식되지 않는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퇴계가 말한 진정한 의미의 고요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고요함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인정하되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노련한 뱃사공처럼 말이죠. 이러한 고요함은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퇴계 이황 선생님은 왜 그토록 고요한 마음을 강조했을까요?
왜 고요한 마음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할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고요함은 우리의 판단을 맑게 합니다. 퇴계는 고요함 속에서 바른 생각이 나온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정하고 복잡할 때는 작은 문제에도 쉽게 흥분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마치 안개 낀 날 운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사소한 것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정보와 자극이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상황을 객관적이고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번잡한 생각들이 가라앉으면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인지,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한 길인지 마치 맑은 날씨에 먼 산을 바라보듯 명확하게 보입니다. 당장의 감정에 휩쓸리거나 일시적인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이성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고요함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판단력은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둘째, 고요함은 우리의 건강을 지킵니다. 현대의학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불안정하고 번잡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혈압이 높아지고 소화 기능이 저하되며 숙면을 방해하고 심지어 면역력까지 약화됩니다. 이는 고요하지 못한 마음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만성 피로, 두통, 소화불량, 심장질환 등 다양한 신체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해지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호흡이 깊어지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은 혈압을 낮추고 숙면을 유도하며 전반적인 면역력을 높여주어 신체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의 평화를 위해서는 마음의 평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퇴계 선생님은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건강한 신체는 고요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고요함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퇴계 선생님은 말은 마음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정할 때 우리의 언어는 거칠어지고 날카로워지기 쉽습니다. 조급함, 분노, 짜증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말에 고스란히 묻어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언어 또한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온화해집니다. 불필요한 비난이나 비판보다는 이해와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를 갖추게 됩니다. 사려 깊은 말, 따뜻한 위로, 침착한 대화는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고 오해를 줄이며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갈등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결국 고요한 마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온화한 언어와 부드러운 태도는 모든 관계를 원만하게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처럼 고요한 마음은 우리의 판단력,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깊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고요한 마음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시니어의 삶에는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많은 경험과 함께 찾아오는 수많은 생각의 파도 앞에서 고요함은 마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선 건강에 대한 걱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크고 작은 질병과의 싸움,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는 마음속의 불안감을 키웁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에 대한 아쉬움과 앞으로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녀와 손주에 대한 염려 또한 끊이지 않습니다. 자식들의 결혼, 직업, 경제적인 문제, 손주들의 교육, 문제 등 자식 세대의 삶에 대한 걱정은 부모의 마음을 늘 바쁘게 만듭니다. 어쩌면 자식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쓰이는 것이겠죠. 과거의 후회도 마음을 어지럽히는 큰 요인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과거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은 현재의 평화를 갉아먹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집착은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미래의 불안도 만만치 않습니다. 은퇴 후의 경제적인 문제, 앞으로의 건강 문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외로움 등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마음을 더욱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시니어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파도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의 사별, 친구들의 부재, 사회와의 단절은 깊은 외로움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때로는 우울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퇴계 선생님은 이러한 마음을 마음의 파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바다 위에서 수많은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 마음에도 다양한 감정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파도를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고 퇴계는 말합니다. 파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희로애락의 감정은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파도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힘이 바로 고요함입니다. 고요함은 파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파도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는 내면의 항해술과 같습니다. 경랑 속에서도 침착하게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고요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말한 고요함의 가치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퇴계 선생님은 평생 동안 여러 차례 관직에 있었지만 그 시절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정치적 공격, 모함, 근거 없는 비난에 시달리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충신으로서 바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움을 받아 파직되거나 좌천되는 경험도 했습니다. 누구라도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질 만한 상황이었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계 선생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옳은 길을 잃는다. 그의 이 말은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중요한 판단을 그르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격렬한 상황 속에서도 늘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함 속에서 상황을 통찰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과 국가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며 고요한 마음으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가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고 후대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퇴계 선생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고요함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특히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성학십도나 제자들과 주고받은 서신들을 통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고요함은 배움의 시작이요 삶의 중심이다라고 말하며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쳐 고요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야만 진정한 배움이 시작될 수 있고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외부의 혼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것이 진정한 학문의 길이자 삶의 지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퇴계의 가르침과 실제 일화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자극이나 복잡한 상황에 더 쉽게 흔들릴 수 있는데, 이때 퇴계 선생님처럼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고요함은 단순히 개인적인 평화를 넘어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흔들림 없는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곧 삶의 지혜임을 우리는 퇴계 선생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아주 짧은 마음 점검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서 계셔도 좋습니다. 혹시 어딘가 기대어 앉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눈을 살짝 감고 온전히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공기가 몸속 깊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부드럽게 숨을 내쉬면서 몸속의 긴장과 걱정들이 함께 빠져나간다고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과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마다 가라앉는 미세한 움직임을 느껴봅니다. 이 과정을 3번 정도 반복해 봅니다. 이제 심호흡을 마치고 천천히 눈을 뜨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괜찮다. 나는 안전하고 편안하다. 나는 내 안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다. 이 짧은 몇 초, 몇 분의 고요함이 여러분의 하루를,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할 때마다 단 1분이라도 이렇게 스스로에게 고요함을 선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몸과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소중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퇴계 선생님의 고요한 마음을 우리 일상에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복잡한 이론보다는 실제적인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여기 퇴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고요한 마음을 실천하는 3단계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멈추기입니다. 감정이 격렬하게 올라올 때, 혹은 어떤 문제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려고 할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퇴계는 이것을 정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생각 없이 바로 행동하는 것을 경계하고 한 박자 쉬어가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듯이 감정의 속도를 늦추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바로 소리를 지르거나 격한 말을 뱉는 대신 잠시 눈을 감거나 심호흡을 하며 10초만이라도 멈춰 서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멈춤의 순간이 우리의 감정이 폭주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충동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한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라보기입니다. 멈춘 후에 자신의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나는 지금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 있구나 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퇴계는 이러한 자기 성찰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의 실체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절반은 가라앉습니다.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지지만 그저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감정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감정도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임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름 붙여주고 그 감정이 어떤 형태인지 궁금해하는 태도를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놓아주기입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바라보았다면 이제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그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감정에 갇히거나 집착하지 않고 감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퇴계는 이것을 마음의 자유라고 표현했습니다. 파도를 없앨 수는 없지만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감정을 다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감정에 내가 휘둘리는 것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같은 무거운 감정들을 꽉 붙잡고 있지 않고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를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어 더욱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요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요한 마음을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까요? 퇴계 선생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고요함은 단순한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언어가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서두르거나 성급하게 말하는 대신 신중하고 사려 깊게 말을 고르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따뜻하고 온화한 말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편안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은 상대방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줄어들고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져 관계가 더욱 깊고 편안해집니다. 이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셋째, 걱정이 줄어듭니다. 고요함 속에서는 문제가 더 이상 거대하고 압도적인 존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미래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음속에 가득했던 불안의 그림자가 옅어지고 긍정적인 기대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넷째, 몸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의 평화는 신체적인 긴장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는 곧 더 나은 수면, 안정된 혈압, 향상된 면역력으로 이어져 몸과 마음이 한결 가볍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통증이나 피로감에서도 점차 벗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야말로 고요한 마음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면의 깊은 평화는 어떤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은 거친 파도에도 불구하고 늘 고요하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그러한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퇴계는 고요함은 사람을 깊게 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표면적인 평화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통찰하고 지혜를 얻게 하는 깊이 있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고요함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도 이처럼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지 좋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강력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주제, 고요한 마음의 힘은 단순한 명상 이야기나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퇴계 이황 선생님이 평생 동안 몸소 실천하고 강조했던 삶의 지혜이자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거듭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와 고요함이 깃들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외부적인 상황이나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고요함을 찾아가는 노력은 평생 동안 우리를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이 고요한 마음의 힘을 통해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를 기원합니다.